자, 우리 2강 또 시작해 볼게요. 사회문화 2강은 인정투쟁입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역시 126페이지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내용도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인정투쟁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핵심 단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인정투쟁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앞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식적 존재로서 인간의 인격을 회복하고 타인에게서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벌이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이제 뭔가를 자각하고 타인에게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싸움, 투쟁. 이걸 이제 인정투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인정투쟁은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발생을 해. 그치? 타인이 나에게 왜 저럴까? 타인을 일단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투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관철, 꿰뚫어 보려는 사회 내적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투쟁은 결국은 이 자유를 개인의 일 같지만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회적인 내부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동력,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사람이 주인노의 변증법을 통해서 이러한 인정투쟁의 어떠한 구조를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한 노예가 나 왜 이럴까? 나의 삶은 왜 이러지? 자유에 대해서 뭔가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 단계의 자기의식의 고양을 거쳐서 이제 정체성을 인정받고 자기의식의 고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양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서 높이는 거를 고양이라고 해요. 그쵸? 어떤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서 높이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되면 주인과 노예가 서로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호혜적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보편적인 자기의식에 도달함으로써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노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걸 누린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러한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사회 질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들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나의 삶의 전반적인 그런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정투쟁이 뭐고, 그 다음 헤겔이 인정투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노의 변증법이라는 이 전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문단 126페이지 1문단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인격과 관련하여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된 건 사실 근대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왔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근대에 들어서나 이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건 일반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이 꼭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 즉 누구누구나 알 수 있는 두루두루 모두가 알만한 내용들, 그쵸? 그러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근대에 이르러서나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된 것이다. 그럼 자각? 뭐에 대한 자각? 인간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고 그리고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정신,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 자각이 근대를 거치면서 보편화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하여 헤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뭐라기보다는 하면 뒤에 말이 더 중요하지. 즉 인간은 본성상 직접적으로 자유롭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주제화되고 실현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막 그걸 갖고 나와서 막 처음부터 막 자유롭고 그게 늘 인간의 본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 자유와 그러한 권리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니까 뒷말이 더 중요하죠. 자유의 근거 또한 스스로 근거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타인에게서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투쟁을 벌이는데 이를 인정투쟁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인정투쟁은 자유 실현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이 선생님 초석의 뜻을 역시 찾아보니까
이제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주춧돌이라는 의미고, 이제 보통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 그래서 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른 말, 초석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즉 인정투쟁은 자유실현을 위한 어떠한 기초로 받쳐놓은 돌과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유실현을 하려면 인정투쟁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정투쟁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 문장 가볼게. 그럼 헤겔이라는 사람이 인간들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쵸? 헤겔이라는 사람은 그래 인간들은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어. 이걸 이제 전제로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인격적 존재는 자신의 내적 목적을 지닌 존재이며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헤겔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라고 봤고 그리고 내적 목적을 지니고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를 발현하는 것은 곧 자유를 실현하는 행위고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인간은 자기 의식적인 존재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하는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다시피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위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인간은 서로 자기의식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쵸? 이러한 상호 인정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나 나왔어.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거는 모르죠. 그쵸?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나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는. 뭐 사회에 나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요구는 처음부터 사회적 삶의 긴장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들의 요구들이 늘 이 사회적인 삶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계속 자유를 막 갈망하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의 상태가 뭐 어느 기관에 있든지 자기가 사회적인 인물이든지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늘 자유를 꿈꾸고 있잖아요. 한 개인의 삶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 법, 그리고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한 개인의 삶은 사회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사회적인 조건, 어떤 사회적인 조건? 앞에 지금 선생님 괄호로 묶어놨어요. 내 주변의 타인들 아니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질서, 법, 제도, 그쵸?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요구가 안 받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공동체 안에서도 법이라는 게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거나 억압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회적 조건은 고정 불변성을 지니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이지만, 그쵸?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투쟁에 의해 그리고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조건은 너무 꽉 막혀 있어서 그냥 변하지 않고 늘 그렇게 틀에 박혀서 갈 것만 같지만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쵸? 타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면 되게 중요한 문장이지. 인정투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물론 첫 시초는 타인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나에게 왜 그러지? 이러한 의문과 부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화된 사회적 틀을 넘어 단계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상호 인정을 통해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자기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정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3문단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헤겔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헤겔은 이러한 타인에게서 자율성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실천적,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사회내적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아까 앞에 엑기스 박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뭔가 꿰뚫어 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나 개인이
뭔가 나의 이러한 자율성을 인정받으려고, 나의 자유를 인정받으려고 막 싸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개인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아니면 어떤 억압 속에서 뭔가 그걸 꿰뚫어 보게 하는 사회 내적인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동력. 즉, 인정투쟁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대요. 그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대? 이 괄호에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쵸? 이게 그러면 뭐가 되겠니? 인정투쟁을 발생시키는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때문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 인정투쟁은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기존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또 종속당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런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인정관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그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한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대. 이와 관련하여 헤겔의 주인 노예 변증법을 살펴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가로로 묶었어요. 그죠? 그래서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헤겔이 이 인정투쟁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따가 표로 정리는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요 내용들을 읽어 나가기는 하셔야 돼요. 주인은 노예에게 자유를 행사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만, 노예는 주인의 향유, 그들이 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생산과 봉사를 담당하며 종속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만 불쌍하지. 이러한 관계는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기초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노예의 노동이 없으면 자신의 존엄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한편 노예도 자신이 자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주인 입장에서 나 노예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하게 되고, 노예 역시 아니 내가 왜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노예가 자유와 자기의식을 자각한다 해도 주인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겠죠. 그렇다고 노예는 자신의 내면에서 눈뜨기 시작한 이러한 자유의식에 대한 이러한 자각, 이러한 그로 인한 인격적 욕구,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노예는 마음속에서 이제 갈등과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떤 사람인 걸까? 내가 내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될 것만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계속 투쟁을 합니다.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아까 고양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북돋는 거야. 그치? 정확한 뜻 꼭 사전 찾아보라고 그랬죠?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서 높이는 거야. 그치?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의식을 고양시키게 되고, 노예의 내면에서 주인의식과 노예의식의 대립을 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헤겔은 자기의식의 고양이 여러 단계를 거쳐 계속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단계는 주인의 권리의식과 노예의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투쟁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으로서 서로의 주체성, 서로예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야.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호혜적의 뜻도 꼭 알아보세요. 호혜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에게 이제 혜택이 되네. 그치? 그래서 서로의 혜택을 주고받는 거를 호혜라고 합니다. 서로의 주체성을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상호주관적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며, 이는 공론장, 공개된 그러한 논쟁의 장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위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 여기 표시했고, 자, 핵심 내용. 이 3문단의 내용은 그래서 주인노예 변증법을 통해 본 인정투쟁의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4문단 갈게요. 자, 인정투쟁의 끝은 주인노예 관계의 역전이 아니라 어디에도 노예가 없는 상태. 즉, 모두가 주인이 되는 상태야. 서로가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그쵸? 이것이야말로 인정투쟁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투쟁의 최고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인정이 되는 순간 인정투쟁은 끝나는 거야. 그럼 상호 인정이 안 된 가운데 한쪽에서만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정투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해겔은 이를 특수성과 보편성의 대립 및 통일 과정으로 논증해 나갑니다. 인정투쟁의 변증법은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상호 인정하고 타자 속에서 자신에 대한 암과 발전을 절대적으로 이루는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투쟁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는 상호 인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변증법이, 그쵸? 계속 상호 인정할 때까지, 보편적 자기의식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상호 인정의 실현은 투쟁하는 대립자 중 하나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개별성, 특수성이면 뭔가 한 사람의 어떤 두드러지는 특징인 거잖아. 개성인 거잖아. 그걸 부각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지. 서로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암과 자유의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주장만 옳다라고 자기의 그러한 자유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타자를 통해 서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암과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상호인정은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양, 지양은 뭐예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지향은 그걸 향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의 특성을 지양하고 타인 속에서 자신을 직관,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타인 또한 자신의 특수성을 지양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그러한 권리나 자유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 타자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의식, 자유와 자기의식을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특수성과 타인의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하여, 그러니까 서로만의 그러한 특수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것들, 그러한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만 옳다, 자기의 권리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특수성만을 인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오히려 저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을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융합과 통일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정투쟁의 구조는 인간들의 관계와 개인의 자유와 보편적 자유를 통합하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구조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4문단까지는 인정투쟁의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주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인정투쟁의 의미와 구조라고 봐주면 되겠고,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해겔이 말한 인정투쟁의 의미, 그치?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싸워야 되고, 그리고 타인에게서 나의 자유와 주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이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자유실현의 어떤 기초돌과 같다라고 했어요. 초석과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해겔의 인정투쟁의 구조는 주인, 노예, 변증법을 통해서. 근데 이 변증법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주인과 노예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 그러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근데 그 관계가 정말 주와 종의 그런 복종의 관계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함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인간은 자기 의식적 존재, 즉 내적 목적을 갖고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 해겔은. 그리고 발생 조건, 지배와 종속의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관계의 장애나 손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인정,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자기의식의 고양을 어떻게 하느냐. 타인에 대한 부정을 통해 일단 발생할 수 있는데, 주인의 권리의식과 노예의 권리의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 노예의 의구심부터 시작하죠. 왜 나는 자립적인 존재가 못 될까? 물론 노예뿐만이 아니라 주인도 이제 노예가 없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와 자기의식에 대한 자각.
인격적인 욕구를 버릴 수가 또 없지.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야.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갈등과 모순을 겪으며 자유와 자기의식을 실현하고자 투쟁을 선언하겠죠. 그래서 갈등과 모순은 노예의 자기의식을 보양시키게 된다. 그러니까 더 드높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겪다 보면 보편적인 자기의식에 도달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자기의식은 결국 상호 인정이 된 상태, 더 이상 이제 인정투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서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세 가지가 다 상호 인정의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신의 특수성, 타인의 특수성의 대립을 해소하고 보편성과 보편적 자기의식 창출하고 자유로운 인간들의 상호 융합과 통일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상호 인정의 상태다. 그쵸? 그래서 헤겔이 말한 인정투쟁의 구조, 이거 중심으로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과학과 기술 1강, 2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안녕.